방생법회는 이거 봉균을 맞이하면서 무생명이 한이롭게 다 본래 해탈된 모습을 그대로 다 놔두게끔 하는 일이죠. 그 공덕이 공덕 중에서는 가장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알고 보면은 우리 인간의 집착, 탐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집착하는 마음이, 내 거 만드는 마음이 이게 딱 붙들고 만상을 놓아주지를 않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힘들 뿐이요. 사실은 그걸 다 마음의 번뇌, 또 집착, 분노, 이 어리석음을 다 놔버리면은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롭고 다 행복의 길, 해탈의 길, 영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딱 붙들고 그걸 못 놓고 사니까 아이고 내가 왜 이리 힘든가, 내가 왜 이리 부자유스러운가, 세상 만물이 왜 이렇게 내 눈에는 저게 하면서 부정성으로 왜 다가오는가, 저놈을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잡아야 되고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만상을 이렇게 생각하는 이 마음을 놔버리는 일이 알고 보면은 방생의 중요한 의미요. 그건 또 물론 생명을 살려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 연기법의 원리에 의해서 다 함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 흘러 변화하는 이 관계성의 원리에서 우리의 모습과 나타나는 모든 만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놓지 못하고 자기의 업으로서 이렇게 세상을 딱 바라보면 살게 되면은 그러면은 세상에는 행복이나 평화가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탁 놔버리고 이렇게 만상을 대하고 그건 생명까지도 놔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또 평화롭게 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생도 바로 그런 의미로서 오늘 생명의 자유를 부여하는 이걸 착 놓아주는 거거든. 방생은 생명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거예요.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우리의 집착심을 놔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본래 자리로 우리가 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지니는 오늘 방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억무소조 이생기심하라, 그건 뭐예요? 주하는 법 없이 무주상보시를 하라 이 말이거든. 그게 금강경의 대의고 본령이요. 왜 마음을 다 그냥 놔버리라. 그렇게 해서 어떤 것도 하나 전제나 또 이런 것 다 미래나 이건 놔버리고 그냥 그저 무심으로 목전에 다 자유로움을 줄 수 있고 자기의 마음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세상 만사를 대하면은 세상이 그대로 다 방생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버리고 놔버린다는 것은 자기를 지극하게 나를 무아로 돌려내는 일이야. 비워내는 일이야. 오늘 방생이 그런 마음으로 지극하게 하면은 정말 그 공덕이 또 오대산에서부터 또 건강년에 그 건강의 진리의 이치가 그대로 하나 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구현되는 그런 방생법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월정사 관련된 기행문을 보면 삼위대가 있고, 삼위대도 제가 찾았어요. 여기 와서. 기록에는 나오는데 어딘지 사람들이 정확하게 몰라. 근데 찾기는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괜찮은 데는 전부 돌에다가 뭘 새겨놨다. 그래서 눈썰미만 있고 이렇게 가서 찝쩍거리다 보면, 그리고 바위가 튀어나온대요. 언제나. 이렇게 보면 바위가 튀어나온대요. 그래서 삼위대가 있고, 삼위대라고 하는 거는 대는 약간 이렇게 의상대, 낙산대처럼 좀 올라가는 데입니다. 근데 삼위대라고 하는 거는 삼위스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구, 삼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삼위는 뭐냐면 이렇게 테두리 둘린 게 삼위입니다. 견습생. 그래서 의상대, 낙산대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멀리 조망해 보는데 잘 안 보여. 그래서 삼위대야. 잘 보였으면 비구 될 겁니다. 아니야. 그걸 문자를 가지고 추론을 한 뒤에 그 엇비슷한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황강 옆에 그 돌무더기입니다. 예전에 물길이 그 앞으로 흘렀기 때문에 그 돌무더기 쪽에서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삼위대. 근데 그렇게까지 감동적이지 않아요 해서 이름을 삼위대라고 부른 겁니다.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금강연이 있다. 금강연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름이 금강연이라고 2번 돌에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금강연이구나. 그리고 거기가 한강의 시원지고, 그 다음에 양촌 권근이나 이런 사람들 글에 보면 중령천과 같다 이렇게 나오는 최고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물. 그래서 한강의 시원지기도 하고 최고의 좋은 물이기도 하고, 거기서 물이 용소순처요. 용소순철. 그리고 거기 그 다음에 기행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금강연을 지나서 반야연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강과 그 다음에 반야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차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을 때 금강연이라고 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새로 지어달라고 하길래 반야연 할까요? 이랬더니 승우 스님이 반야연 발음 안 좋으니까 바꾸라고. 나는 같은 부산이니까 금강반야 이렇게, 내가 대전팀도 내가 금강반야라고 했거든. 그래서 그랬다 족보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팀은 제가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수다원이라고 지었어요. 수다원은 눈이 청정해졌다, 진리를 바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다원이라고 지었고, 한쪽은 김해래. 김해 가야잖아. 가야. 김해가 가야잖아. 근데 그 가야가 붓다가야하고 연결된다는 썰이 있어요. 진짜야, 진짜. 진짜야. 그래서 제가 붓다가야라고 지었거든요. 그 인도에 가면 가야라는 지역이 있어요. 가야가 생각보다 이렇게 좀 범위가 어느 정도는 되고,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좀 영험한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계룡산, 신도안 뭐 이런 삘 나는데, 뭐 약간 그런 데 있어. 그래서 거기가 부처님이 거기 처음 가신 데가 아니에요. 거기 원래 수행자들이 모이는 데고, 거기가 바라문가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바라문가야가 있어, 실제로. 그리고 가야라는 건 뭐냐면 코끼리 머리 같다라는 뜻이에요. 동물이니까 코끼리 대가리 같다. 그게 약간 움푹 패였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코끼리 머리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코끼리 아니고요, 아시아 코끼리의 두상과 같다. 그러면 약간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잘 모릅니다. 저도 그 동네를 뭐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부처님께서 거기서 수행을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우르벨라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 가야 가섭은 가야 쪽 사람이구나. 이렇게 삼형제의 위치 분포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거기를 깨달음을 얻으시니까 이제 불교의 가야, 이래서 붓다 가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가야문화원 초청으로 가서 기조 강연을 부산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과 달리 고대국가 가야가 인도하고 연결된다는 여러 가지 이 기록들이 좀 있어요.
그게 허왕옥이라고 하시는 분도 그렇고 장유화상 이야기도 다 들어봤어? 설명을 좀 해줘야 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김수로왕 들어봤죠? 김수로왕. 수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로 처음 내밀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시조라는 뜻, 뭔가를 개창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한자의 어떻게 보면 특수성 중에 하나입니다. 한글은 그게 잘 안 돼. 한글은 그게 잘 안 돼. 근데 한자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김수로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 머리를 내민 어떻게 보면 시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다 쪽하고 연결돼서 해상 루트로 아마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인도 아유디아라고 하는 아유타국의 공주였었던 허왕옥과 만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 예전에 인도까지 갔습니까? 갔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잘못된 판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선을 자꾸 생각해서 안 나갔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삼국시대부터 뻔질나게 나갔습니다. 예전에도 진짜 그렇게 다녔다니까. 고려시대 때까지도 그렇게 다녔어요. 조선이 나중에 해금 정책 같은 걸 하면서 바다 쪽으로 안 나가서 그래요. 원래 다녔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붓다가야하고 그 가야가 연결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아벌, 설아벌, 그 다음에 그게 사로국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신라를. 슈라바스티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위성 우리 금강경에 보면 사위성 기수국고덕원에서 말씀하셨다. 그 사위성이 슈라바스티예요. 그 슈라바스티가 발음이 바뀌어서 신라벌라 그 다음에 설아벌 이렇게 되고 그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명칭이 설아벌, 서벌, 서울입니다. 서울의 가장 유력한 주장 중에 하나, 명칭의 주장 중에 하나가 설아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설아벌이 992년의 수도였거든요. 경주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신라 진짜 재밌는 나라예요. 변방에 수도가 있고 삼국 통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를 옮기지 않습니다. 완전 똥꼬집의 나라입니다. 백제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백제, 한성백제, 그 다음에 사비부여 이렇게 공주, 부여 이렇게 요즘 도시로 얘기하면 그렇게 3번 옮기잖아요. 그래서 팔성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세력 집단들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대성 팔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작은 나라에서도 그렇게 옮기는데 통일을 했는데도 옮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특이한 거고요. 그래서 992년 동안 경주가 계속 수도이다 보니까 그게 천년왕국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안타깝다. 경순왕이 8년만 버텼으면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장안도 그렇게 불러요. 장안이 인구 100만에다가 주변 어떻게 보면 경기 지역 수도권까지 치면 한 200만 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는 게 도시의 제명사가 장안입니다. 그래서 장안의 명물, 장안의 제일 뭐 이런 식의 장안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경주도 그런 식으로 불렸던 거야. 그래서 서울이다라고 하는 게 수도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 상징 명칭이 되는 거야. 마치 샤프에서 만들어서 샤프잖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포크레인하고 데일밴드 따나 그런 거죠. 상품 명칭인데 회사를 대표해버려. 그렇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아벌이 서벌이 됐다가 서울이 됐다더라 라고 하는 게 가장 유력한 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오래된 명칭과 관련해서는 100% 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붓다가야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부처님을 따라가는 가야.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었고, 그리고 신라라는 명칭도 신라 계율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어요. 그 최치원설입니다.
개유를 실하라, 개를 실하라 그래. 유를 비나야라고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왔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우리 고유 명칭들이 생각보다 많이 결부돼 있어요. 많이 결부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결속이 돼 있고, 외래 문화 중에서 이렇게 좀 높은 고등한 문화를 가지고 온 집단과 관련된 명칭들을 쓰는 경우들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덜 떨어진 나라, 약간 후진국에서 들어온 문화는요, 우리가 다 번역해서 쓰려고 하고요, 선진국에서 들어오는 문화들은 그냥 이렇게 그 발음대로 쓰려고 한다? 왜? 있어 보이거든. 아니, 맞잖아.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온 팀이 하나가 있고, 중국에서, 그거는 연원을 찾기가 되게 쉬워. 중국은 루트가 워낙 빤히 보이기 때문에. 근데 해상으로 들어오는 거는 사실 연원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사성이 너무 높은 거야. 그리고 기록에도 해상으로 들어왔다더라라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정합성들을 보면, 그리고 들어온 데가 딱 보면 진짜 다 바다로 왔을 것 같은 지역들이에요. 뭐 내륙에 어디 뭐 이상한 데가 아니고, 그렇게 남쪽에서 이렇게 배 타고 오면 글로 들어올 것 같은데? 딱 그런 데가 걸려. 그래서 부탁아야. 그래서 부산 팀 두 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 이남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부산, 뭐 순천, 광주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다녀보면 한 3시간 정도 차를 타는 건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아. 그런데 그게 3시간을 넘어서잖아? 급격하게 이게 더블로 올라갑니다. 아니, 진짜예요. 3시간하고 4시간하고 1시간 차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데미지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쉽지 않아. 그래서 가족과 어떻게 보면 행복을 생각하는 그러한 정성으로 오신다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남쪽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깊은 존경심을 이렇게 표합니다. 아니, 이건 솔직한 얘기야. 저도 다녀봐서 아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제가 KTX 뚫리기 전에 10년 동안 월정사를 울산에서 원주 거쳐서 진부터미널 왔다가 택시를 타고 오는데 편도 8시간씩 다녔어요. 진짜 편도 8시간. 그리고 그렇게 다닐 때 안 자려고 무진장 노력했어요. 왜? 그때 버스에서 자잖아? 밤에 잠을 못 자. 그게 너무 기니까 밤에 잠이 안 와. 그러면 그 다음 날까지 데미지가 가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자려고 했고, 그래야 그날 자고 그 다음 날 일정을 소화해. 그래서 부산팀 잘 됐으면 좋겠고, 계속 그리고 이렇게 벌어져서 나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씀드릴 거는 이 금강경 봉찬 기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사찰에 금강경 기도하시는 기도 모임들도 많이 생겼고 많이 잘 됐어요. 그러면 꼭 월정사로 와야 됩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문화들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한국 불교가 어느 정도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 여러분 댁내가 뜻이 이루어지시고 여러분의 노후가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게 됐으면 월정사에 꼭 충성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불교 자체를 현창하는 게 더 올바른 거지 그 안에 월정사가 있는 거지. 월정사만이 꼭 좋으니까 월정사를 와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종갓집은 우리다. 자, 그래서 금강연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금강연 있고 반야연에는 글씨가 없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못 본 데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 군데를 이렇게 좀 찾았는데 글씨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금강연에는 2번 글씨가 나오고요. 그래서 금강반야. 그래서 실제로 이 금강반야하고 연결되는 흐름이 이 안에 유적으로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도 논문을 썼었거든요. 금강이 절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 이거는 약간 텅스텐 같은 느낌? 안 그러면 티타늄 같은 느낌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금속이 티타늄, 그 다음에 텅스텐, 뭐 이런 금속들이거든요. 그것은 단단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도 쓸 수 있고 나쁜 쪽으로도 쓸 수 있어요. 칼하고 똑같은 거야. 칼은 양면을 가지고 있죠. 아니 맞잖아. 좋게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쓸 수도 있고. 다이나마이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펜하이머 영화에 나오는 핵도 마찬가지잖아. 좋게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쓸 수도 있고.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모든 번뇌를 깨부순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의미고 지옥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소가 금강이라니까. 그런데 금강이 반야라는 단어랑 겹치면 모든 것을 깨부수는 반야지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연도 반야연이 없으면 금강연이 꼭 좋다고 말할 수도 없어. 그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그래서 그 금강연에 가면 2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강심수 가장 좋은 물이라더라 라고 하는 거, 그건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가 약간 이렇게 폭포같이 돼 있어요. 오늘 되게 잘 보였는데 약간 이렇게 물 떨어지는 게 폭포같이 돼 있잖아. 그거 나중에 여름에도 그 데크에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데크 쪽에 가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여름이 장관이거든요. 너무 물이 많으면 그 폭포 같은 게 안 보여. 사실 물에 막 덮여. 쫙 덮여버려. 금강연이 이렇게 단층진 약간 낮은 폭포 같아요. 그게 황하에 가면 용문이 있어. 용문. 그게 이제 그 용문을 잉어가 올라가면 용이 된다. 그게 등용문이에요. 전에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 그래서 저기가 합격, 취업, 승진 이런 거의 명당이에요. 그래서 예전 조선시대 사람들도 조선시대 때 그 합격이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뭐 노량진 고시원하고 비교 안 돼요. 10세 이하에서부터 글 공부를 시작해서 평균 과거에 합격하는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보통 아닙니다.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 그리고 언제 죽냐면 40대 후반에 죽어요. 40대 후반에 죽어요. 아니 그냥 평균 잡힌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개별적으로야 뭐 별 사람 다 있겠지. 근데 그걸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 간절함이 여기까지 와서 돌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제가 그 이름 새긴 데 중에서도 어디가 더 명당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신 분들은 이름을 좀 쓰게 해드릴까도 싶어요. 네임펜 뭐 이런 걸로 써서 돌로 뭐 새길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은 다 새겨놓고 갔어. 아니 한글 이름도 있어요. 가보시면.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계속 했었던 거야. 최근까지 여기가 그 합격입니까? 이러면서 왔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쪽에 자녀분들이 계시고 하면 오늘 방생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용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게 등용문이에요. 그 등용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극기해서 성공한다라는 뜻이잖아. 등용문이 다 그런 뜻이지 뭐. 그러면 그치? 그래서 그 등용문의 명당에서 여러분들이 방생을 하셨으니까 취업, 승진, 합. 그리고 어떻게 되게 재밌는 게 그런 쪽과 관련되는 게 문수보살이거든요. 문수보살? 문수보살이 공부잖아. 취업, 학업, 승진 이런 거랑 관련된 특수 캐릭터라니까. 그리고 이 금강연이 또 그거랑 또 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고기를 푼 자리 앞에 보이던 그 자리가 그런 쪽의 최고 명당이라더라.
그리고 그 내용들이 적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더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방생이 그렇게 뭐 드물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절에 다녀보면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여러 번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자리에서 할 수 있느냐? 라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분명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예고편입니다. 다음 달 사경 소집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경하신 거를 사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좀 좋은 아파트들은 아파트 안에 그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잖아. 그런데 시설이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운동하는 거 아니다. 어떤 아파트는 수영장도 있어. 그러면 가서 하냐? 안 해. 관리비만 더 나오게. 나는 한 번도 안 가는데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 아니야 진짜.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야 그거 모든 주민이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이용하는 놈한테만 받아. 아니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혼자서 마음 먹고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잡아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학원도 똑같거든. 예전에 그 독서실. 저희 세대가 뭐가 있냐면 단칸방 세대를 벗어나서 자녀분들이 방이 생기는 시절이었어. 그때 이제 독서실에 간다고 하면, 물론 저는 독서실에 갈 생각은 없었고 오락실에 갈 생각이 있었지. 독서실에 간다 그러면 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처럼 방이 하나도 아닌데 네 방이 있는데 왜 독서실을 가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예전에는 방이 하나이니까 독서실에 가야 됐지만, 야 독서실이 더 시끄럽잖아. 옆에 딴 사람 있고. 근데 그게 임하는 태도가 약간 달라. 집에서 재택근무하면 효율 더 나올 것 같지? 대부분 효율 안 나와. 그리고 인터넷 교육하잖아? 그럼 효율 있을 것 같지? 켜놓고 다 채팅하고 있다. 카톡하고 있고 옆에 창 2개 띄워놓고. 나도 그렇게 했어. 나도 그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가끔 부르면 대답해야 되거든. 아, 예! 이런 거 해야 돼. 그래서, 저거 뭐야, 네이버 같은 거 검색하고 있고, 뭐 이렇게 같이 해. 언제나. 그래서 절대 효과 잘 안 나와요. 효과 잘 안 나와. 그래서 누군가가 해주면, 같이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아. 그게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할 겁니다. 할 겁니다. 다음 달에 새로운 사경집이 나옵니다. 그건 한글 쓰기로 나올 겁니다. 한글 쓰기는 뭐냐면, 이런 종이로 만들 거고요. 이런 흰 종이로, 원래는 감지를 금색으로 쓰는 게 맞는데, 막상 해보니까, 눈깔이 빠지려고 한다. 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그 요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흰 종이로 하고, 한글로 하고, 볼펜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자는 여러분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한자를 쓸 때도 여러 번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고, 한글은 한 줄이 들어옵니다. 여시함은 일시불 제4위구 기수국고도. 그럼 그냥 쭉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쓴 걸 가지고 사경대회를 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경책 소집업회, 사경책을 아마 성우 스님과 얘기해서 새로운 책이 나오면 한 권씩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어떻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경을 해서 사경을 한다는 게 매일매일 한 품씩 사경을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 품씩. 이게 32품이잖아. 그러니까 하루에 한 품, 긴 게 한두 개인가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그래서 매일같이 하고 짧은 거 할 때 한 개 더 하고, 그러면 한 달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유도리 있게 30일밖에 없으면 조금 더 하나를 더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권씩 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마치 헬스 트레이너에게 헬스를 배우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단지 그냥 아파트에 운동기구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지 쉽지 않아. 그래서 꾸준히. 그래서 제가 그 밴드도 만들었어요. 금강경 사경 밴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가지고 서로 올리는 거예요. 댓글로. 그러면 조금 경각심이 더 생기면서 해이해지고 싶을 때도 조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나와 뜻이 통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들, 만나가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점점 흔들려요. 잔 거에 흔들리고 잘 삐지고 쓸데없는 이상한 짓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하지 않을 것 같은 그게 체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부분도 떨어져서 그래.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짜증이 많이 나는 것도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체력이 되면 짜증이 생각같이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정신에 꾸준한 운동을 하는 걸로 사경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윤달이 있어. 윤달에 금강경을 통해서 천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천도하냐? 너. 그게 예수제입니다. 예수제입니다. 진짜. 나중에 제가 윤달과 관련된 이야기도 한 번 정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윤달의례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절에서는 예수제 지내는 절들도 간혹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그렇게 다 하진 않아. 그래서 그런 말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부적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데 오래됐어요. 다 가지고 오세요. 뭐 승우 스님 안 볼 때 제가 열심히 잘 태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뭐 예전에 있었던 결혼하기 전에 했었던 뭐 사랑의 편지 뭐 이런 거 있으면 다 가지고 오세요. 그런 거. 그때 미련이 남아서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안 태우고 꿈쳐놨던 거 태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어차피 뭐 다시 갈 것 같지도 않고 이제는 포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부모님하고 관련이 있다거나 유일물은 가지고 오지 마세요. 유일물 가지고 오지 마세요. 다다음 달에 6월 달에는 백고자 수계법회 하는데 거기에 제가 돌아가신 분 사진 붙이세요 이런 말씀 하는데 유일 사진은 붙이지 마세요. 하나밖에 없는 거는 붙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소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까지는 태우고 이 정도는 내가 기념으로 남겨야겠다라고 하는 건 손대지 마세요. 그러면 돌아가신 우리 어른 뭐 사진도 없는데 그냥 있는 사진 찍어서 붙여. 그러면 되잖아. 안 그러면 이름 써. 차라리. 왜? 한 번 없애기는 쉽지만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제가 태울 수 있는 만큼은 태워드리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힘들어요. 태우는 게 쉽지는 않아. 하지만 저는 태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야? 부모님 물건. 안 그러면 정든 것들, 처리할 수 없는 물건들이 있어. 단순히 분리수거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어느 정도 꿈쳐서 오시면 최대한 처리를 해드리도록. 예전에 나는 진짜 그런 분 만났어. 당신 남편인데 외국 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고생만 하다가 누워서 돌아가셨대. 그래서 당신이 나오면서 뭘 하냐면 요 이름표 뒤에 그 어른 사진이 있어. 그래서 유적지를 갈 때마다 사진을 이걸 뒤집어. 이름표를 뒤집어. 그래서 내가 여기 왔어 이러면서 이렇게 꿍시렁꿍시렁 몇 마디를 하더라고. 나 처음에 좀 무서웠어.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를 친구한테 사진 좀 태워주면 안 되겠니? 가는 길에 그거 뭐 무거운 것도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사경집 나오고 그 다음에 사경 소집업회에 많이 동참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면이 좀 더 확실해지고 확충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뜻하는 소원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좋은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